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작 영상을 촬영해 볼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번부터 계속 제작 영상 이렇게 찍으려고 이제 키트들을 좀 구해둔 게 있는데 근래 거의 하나도 제가 죄송하게도 이제 만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색다른 걸 봤는데 그 자기 이제 유튜브 채널 보면은 이제 그 스튜디오라는 그 어플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도 볼 수 있고 한데 예전에는 제 영상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보신 다른 어떤 그 영상들 보면은 이제 고전프라류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보신 다른 영상들 보면은 건담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한 60%, 70%가 이제 건담 영상들이 주로 떠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이 보신 영상으로. 그래서 건담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소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하시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웃 유튜버 분께서 이제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뭐 이제 저한테는 이제 도움이 되는 고견이죠. 그 이제 본인이 이제 보시기에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조회수라든지 관심도가 높은 게 순서가 건담류가 1순위고 이제 미니카류가 2순위고 3순위가 이제 뭐 이렇게 프라모델 정밀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으신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해보고 이제 건담류도 좀 만들고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는 좀 뭐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또 원하시는 니즈들도 이렇게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건담에 관심이 많고 건담을 또 재밌어 하시니까 물론 저도 뭐 건담이라는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건담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모아둔 키트들이 있는데 요 키트 건담 이게 이제 80년에 나온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빨간색이니까 뭐 90년대 재생산 파란색으로 된 게 뭐 근래 뭐 3, 4년 이내에 또 뭐 재생산품이죠, 그죠? 계속 찍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빌대백 아카데미에서 나온 적이 있죠, 그죠? 요건 동호회 이제 그 회원분 아는 지인분이 이제 절판돼 가지고 요즘 좀 잘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가치가 비싼 건 아닌데 또 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선뜻 또 분양해 주셔서 제가 받은 거고요. 이것도 올해 총과 작년 말에 제가 분양받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손 놓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이제 분양해 주신 분의 어떤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얘는 뭐 취향이 이제 제가 이제 기계적인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기어나 모터 같은 거 넣는 작업들도 좀 자주 하잖아요, 그죠? 뭐 헬기에도 넣을 수도 있고, 뭐 전차에도 넣을 수 있고. 근래에는 원래는 제 장르가 아닌데 이제 오토류, 자동차류나 이제 오토바이에도 좀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 또 이제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원래는 전차류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뭐 쉽지는 않았지만은 또 이래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또 물꼬가 트이고 그죠? 또 답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힘들었지만은 뭐 나름 또 작동되게 만들었던 것 같고. 이 키트는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이제 자본굴은 들어는 봤는데 제가 시골 살 때 어렸을 때에도 몰랐던 그런 로봇이에요. 아마 로봇 백과사전에 뭐 얼핏 등장하긴 했었나? 아무튼 자본굴 시리즈인데 이제 이렇게 뭐 워크머신이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기계적인 느낌의 어떤 로봇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작년에 제가 중고장터에서 10,000원인가에 샀거든요. 이게 재생산입니까? 빨간색이니까 한 90년대 키트 정도 되겠네요. 80년대 키트일 수도 있어요, 그죠? 80년대에도 이 사각마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80년대 후반에. 그래서 얘도 한번 제작 영상으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죠? 제작하고 모터나 이런 거 넣을 건 아니고 이제 도색까지 하면은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겠다 해서 이제 작년에 사두고 이제 아직 그냥 내비둔 녀석이고 얘들은 올해 산 거죠. 뭐 근래에 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자본굴 시리즈라 그랬는데 시리즈가 꽤 많은데 인터넷으로는 지금 파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하려 그러면은 이제 뭐 해외에서 사든지 중고장터에서 사야 되는데, 또 자본굴은 이렇게 폭넓게 뭐 팬덤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인기는 있지만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빈번하게 거래되는 키트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여건상 또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뭐 그때 아름아름 이렇게 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만들 게 이 녀석인데, 얘는 제가 이제 우리 그 요리라는 그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리를 하려 그러면은 그 생선이나 야채나 여러 가지 요리 재료들을 미리 손질해 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요리 방송을 찍거나 요리 뭐 유튜브를 한다면은 그 손질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저도 이제 뭐 키트 순수 그대로 만드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뭐 제 개성을 조금 담고 싶어 하는 경우, 그런 요구들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남들하고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는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다, 조금 컨버전 해주고 싶다, 혹은 뭐 도색을 좀 나만의 방식대로 하고 싶다, 그런 개성을 좀 담고 싶어 하는 요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녀석도 좀 나름대로의 한 포인트 3가지 정도 이제 제가 좀 컨버전을 생각해 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컨버전 하는 것까지 다 하면은 너무 또 영상 찍기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요리 어떤 방송에서 이제 그 재료들을 미리 손질해 두듯이 이 키트도 제가 미리 좀 손질 작업을 해뒀습니다. 뭐 이렇게 한 번에 한 건 아니고 찔끔찔끔 해가지고 이제 다 손질이 됐어요. 손질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찍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녀석을 완전히 이제 손대지 않은 미조립 러너는 아니고 이제 일부 손질이 된 녀석입니다. 정말 개봉박도 하고 600엔이면은 뭐 90년대 정도 느낌도 들긴 하네요, 그죠? 이 녀석을 제가 이제 중고장터에서 이제 산 이유가, 이제 우리 옛날에 그 80년대 그 유명했던 만화 중에 이제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코비인가 하나 걔 만날 때 보면은 플라스틱 그런 것들을 채굴 하는 어떤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작업에 활용되는 로봇가 있었죠, 그죠? 로브로이드였나요, 그죠? 이렇게 헤드는 없고, 그 얘하고 좀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제 요 윗부분에는 이제 사람이 딱 탑승해서 레버를 작동하면은 뭐 팔을 움직이고 뭐 걸어도 다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로보로이드인가? 그래서 걔하고 좀 오버랩이 되면서 비슷하다. 그런데 좀 뭐 다르긴 다르고, 물론 이제 여기 사람이 탑재되니까 훨씬 큰 로봇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옆에 있는 뭐 저기 사다리류, 발판류도 유나 뭐 또 밀리터리적인 어떤 그런 무장류, 그리고 전차류 같은 경우에도 특히 러시아나 소련 전차들은 보조 연료 탱커가 차체 외부에 부착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연료 탱크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이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또 밀리터리적인 것들도 좀 같이 좀 섞여 있다. 그래서 좀 더 제 이목을 끌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뭐 10,000원이니까 뭐 금액도 부담 없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택을 했고, 이제 한번 8분 이렇게 이제 서론만 조금 얘기해도 이제 8분이 됐네요, 그죠? 이 녀석을 한번 만들면서 우리 같이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스를 오픈을 하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 보면은 여기 지금 색상이 좀 다른 색상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레이 색이 있고, 그래서 박스 아트에서나 여기 장내 메인 장내는 이제 붉은색 레드로 되어 있는데 뭐 소방수 같기도 합니다, 그죠? 하단에 보면은 그레이나 뭐 오렌지색이 있는데 일본어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슈퍼 로봇이라든지 건담이라는 것은 색이 설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몸통은 파랑이고, 뭐 다리 부분은 화이트고, 그죠? 뿔은 노랑이고, 이렇게 색이 지정이 되어 있죠. 픽스되어 있는데, 이런 자본굴 시리즈는 설정에 색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하시는 사람분들, 모델러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도색해도 된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일본말로.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은 제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색도 뭐 이렇게 뭐 자기 취향에 따라서 굳이 꼭 빨간색으로 해야 될 건 아니고, 뭐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카모플레이지 뭐 이런 거 그죠? 얼룩 위장 무늬도 괜찮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블랙 계열로 해도 괜찮을 수 있고, 다양하게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런 자유도가 또 하나의 주는 재미죠.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은 이후에 도색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작은, 이게 얘가 1대100인데 크기는 좀 작은 키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정에서 작은 놈들은 1대100이어도 작은 거고, 설정에서 큰 녀석들은 이 자분굴에 나오는 뭐 우주 전함이죠. 모성 같은 것들은 2000분의 1이어도 굉장히 큰 거죠. 그죠? 설정에 나름대로의 그런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스케일이 또 한편으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죠? 1대144나 그 위의 스케일들하고는 사실은 뭐 놓아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파츠는 꽤 개수가 됩니다. 그죠? 되고, 스텝은 총 7번까지 있네요. 그죠? 완성은 7번까지 가고, 1번에서는 이제 손, 그 다음에 뭐 팔, 2번은 이제 여기 발 족자 아시노 쿠미타테, 그러니까 발의 조리. 3번은 이제 팔을 몸통에 붙이는 부분, 4번은 그러니까 몸통이 이제 조종실이나 기관실이 되니까 그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피규어가 작은 게 있죠, 그죠? 탑승하는 탑승 대원들 모습도 나오고, 5번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하반신하고 상반신을 연결해야 되니까 그 연결해야 되는 링크 부분이죠, 그죠? 포크레인의 포탑 부분 하단에 동그란 부분 있죠. 캐터필러 거기 차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런 느낌. 6번은 이제 하반신 내 이제 다리는 다 만들었고 연결. 7번은 나머지 이제 액세서리 파츠들이죠, 그죠? 뭐 보조 일로 탱크도 있고, 그죠? 그리고 윈도우가 있으니까 클리어 파츠 하나 들어가는데, 오늘 작업할 때는 도색할 때는 이 부분 마스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테이핑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가 부착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액세서리 있고 달리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부품은 여기 비닐에는 클리어 파츠.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정밀 모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클리어 파츠들은 이제 거기 아크릴이죠, 그죠? 아크릴. 그런데 이제 얘는 그 우리 음료수 마실 때 페트병 그러죠, 페트병. PET 페트 재질이더라고요. 달래기 좋고. 그래서 이런 페트는 일반 그 수지 접착제로는 잘 안 붙고, 아마 이게 목공용 풀로 붙이면 잘 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데칼 스티커인데 이거는 이제 습식.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녀석들은 스티커 처리하기도 힘들고 여기 칼금 내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크게 칼금 내버리면은 그 뜨는 부분, 불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고 작게 돌출된 부분에는 부착도 제대로 힘들죠. 그래서 이제 다 작은 것들은 습식으로 하는 게 맞고, 근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부담이 되는 사이즈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러너가 크게 세 벌이죠. 세 벌인데 두 개가 붙었었나?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는 녀석인데 이제 이게 군데군데 빠진 게 있죠, 그죠? 요건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좀 작업을 해둔 부분이고, 요거 두 벌. 그리고 이제 색상은 투 컬러네요, 그죠? 얘는 알파벳 그건 없어요. 그냥 번호만 넘버링만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뭐 컬러로 얘기하면은 이제 흑철색, 약간 메탈릭 느낌 나는 회색이죠, 그죠? 흑철색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계 관절부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또 흑철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 뭐 발칸포 뭐 혹은 뭐 기관포는 이렇게 또 같은 색을 맞춰준 것 같습니다. 여기 실린더 같은 경우에도 포크레인에서 보던 실린더 그런 거죠, 그죠?
여기는 이제 129가 영어로 이거조스트였나요? 아무튼 129. 색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설정을 했어요. 그죠? 메탈릭적인 느낌이 가는 애들은 이쪽 런웨이에 넣고, 그죠? 그 외에 어떤 바디라든지 카올의 느낌 애들은 이게 레드는 아니고 저기 그 브라운 갈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갈색인데 약간 적색기 도는 갈색으로. 카메라에서는 약간 홍조가 띄기도 한데 실물은 갈색에서 약간 적색 느낌 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부담 없죠. 그리고 오늘 세 가지 제가 개조를 미리 해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는 이제 아까 손이 있는데 집게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집게가 있는데 설명서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작다 보니까 파츠가 그죠? 이 집게를 츠메라고 합니까? 츠메라고 적혀 있는데 접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그 로봇류 형태들은 가동이 돼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또 연출 포인트가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든다거나 아니면 벌려서 이렇게 포징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벌려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금속 그죠 핀을 좀 받고 해가지고 미리 작업을 해뒀습니다. 꽤 오래 전에, 아주 오래 돈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착하면은 그냥 이 형태 그대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가동이 되게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작업할 때 그죠, 그런 큰 뭐 파이프 같은 것도 이렇게 딱 집을 수도 있고, 그죠? 혹은 이제 뭐 위협을 줄 때 이렇게 딱 뭐 취권처럼 벌리는 액션도 취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좀 힘든 부분이고, 이렇게 뭐 황동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루면서 그죠,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집게가 이제 이렇게 360도 회전도 되고 집을 수도 있으니까 또 재미있는 기믹이 가미가 됐고 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겠죠, 그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멋진 모습도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제가 집게 2개를 미리 제가 그 생선 손질해 놓듯이 제가 작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바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트럭의 저기 헤드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 탑승하는 부분 그 느낌인데, 설명서에 이미 그 일러스트를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탑승 도어가 지금 그 도어가 열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뒤로 열렸죠, 그죠? 뭐 자동차는 앞으로 열리는데 여기도 열려 있고, 물론 여기도 여기 뭐 인테리어 그린으로 내부를 도색한 녀석이고, 여기는 뭐 레드로 내부를 도색을 좀 색이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걸 보니까 이게 통짜로 되어 있으면은 좀 재미없다, 심심하다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부도 디테일이 있고 뭐 심지어 피규어까지 탑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좀 땄어요. 그냥 이렇게 원래는 통짜죠. 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경첩 같은 작업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또 열릴 수 있게, 아까 일러스트처럼 그죠? 열리고 닫힐 수 있게, 그죠?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미리 또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릴 수 있고, 그리고 덜렁덜렁거리지 않게 하려면은 약간의 이제 요거는 이제 요령인데, 얘가 이제 닫혔을 때 그죠? 그러니까 유격이 있어 버리면은 덜렁거릴 수 있어요. 여기 잡아주는 힌지에서. 그런데 유격을 약간 덜 주면은 이렇게 딱딱하면서 걸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플라스틱 탄력이 있잖아요, 그죠? 탄력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약간 텐션을 줄 수도 있다, 작업을 할 때. 그러면 이제 덜렁거리는 것 같겠죠, 그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고, 하다 보면은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이런 작업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이제 가동식으로 이제 해치 캐피식으로 만들었다. 캐피식 하면서 이제 원래는 생각이 없었는데, 요게 이제 아까 하단부 설명서에 보여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붙는 부분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 레일 그 단이라는 게 앞쪽에만 있고 뒤쪽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이게
제가 임시로 껴보면은 이렇게 뒤가 이제 이렇게 눌려가지고 뭔가 안정감이 없다고나 해야 될까, 이게 눌리면서 이게 내가 반듯하게 접착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겠고, 그죠? 이게 좀 들렁들렁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쪽에 제가 이제 이렇게 받침을 만들어 줬거든요. 이 받침을 만들어 주면은 이제 아무 눌러도 이제 더 들어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접착을 뭐 하든 안 하든, 그죠? 뭐 떨어지진 않는데, 그래서 좀 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 보강을 조금 해줬다. 이 차대 부분에. 그리고 요건 세 번째는, 원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저기 뭐 난간이잖아요, 그죠? 펜스 난간 혹은 뭐 손잡이 같은 거. 전차에서도 이런 게 많죠. 이런 부분에 배낭을 묶든지 아니면은 각종 공구나 뭐 예비 궤도 같은 걸 이렇게 다 주렁주렁 달아 놓는다든지 이런 난간이 많은데, 원래는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플라스틱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가늘고 작은 것들은 잘 휘고 잘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하다가 툭 건드리면은 부러져 버리는 거죠, 얘가. 그래서 저는 전차 예전에 만들 때 이제 이렇게 황동봉을 이제 굽혀가지고 대체를 많이 시켰어요, 예전에. 근데 좀 그것도 귀찮아지니까 이제 안 하긴 했는데, 근데 그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약한 이런 애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잘 휘기도 잘 휘고. 그래서 금속으로 해주면은 나중에 도색 후에도 금속의 질감도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딱 해줬고, 이런 작업의 포인트는 황동봉 이렇게 개조 컨버전 작업의 첫 걸음은 이런 거거든요. 이런 난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디귿자 형태로 굽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굽혀 보시면은 굽혔을 때의 이쪽과 이쪽의 그 길이 폭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약에 길면은 양쪽을 더 꺾어야 되니까 90도가 안 나오죠, 그죠? 지금 저는 90도죠, 그죠? 앞뒤로. 너무 짧으면은 밖으로 벌레돼서 보기가 싫어지고, 어느 정도 거의 딱 맞추려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경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황동봉 이런 어떤 컨버전 작업의 시작은 여기도 물론 황동봉이 들어가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가동 부위에 샤프트로 쓰는 것들은 조금 더 윈 레벨이고, 가장 기초적인 건 이 난간부터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 있는 그대로 만드는 것보다는 나도 이제 슬슬 이제 뭐 원드래곤 채널도 보고 그러니까 컨버전도 조금 한 번씩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황동봉은 인터넷에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쫙 나오죠. 그 직경별로 사이즈별로. 여기 제가 사용한 거는 0.8은 아니고 1mm겠네요. 1mm. 0.8도 있고 뭐 많아요, 사이즈는. 그래서 이제 이 사이즈 굽혀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 저는 이제 뭐 나름의 그 노하우가 조금 담긴 거죠, 그죠? 90도 꺾었는데 딱 사이즈 맞게끔 딱딱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밑쪽에 있는 이런 베이스 지지 받침 같은 것도 이게 터가리가 없어가지고 뒤가 자꾸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접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제가 작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안정감이나 신뢰감이 딱 이제 깃들게 하면은, 혹은 이제 신뢰감을 줄 수 있다면은, 그런 기본을 베이스로 이제 뭐 헬리콥터에서 이제 이렇게 뭔가 돌아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오토바이가 굴러간다거나 그런 단계로 이제 진화할 수 있는 거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없죠, 그죠? 하나하나 기본기를 좀 잘 다지시고, 그러면은 어떤 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말씀대로 기본을 충실히 다지면은 이제 그 응용이라는 것은 그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샘물이 샘솟듯이 이렇게 흘러나온다.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게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난 저렇게 꿈도 못 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 논리 비약처럼 0에서 80, 90으로 바로 갈 수는 없죠, 그죠? 이런 황동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모형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져지고, 기본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응용이라는 것은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버전에 대해서 좀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립이나 기본사항이 되는 이런 컨버전들을 잘 또 자기가 수행을 해봐야 되겠죠. 경험을 해보고 뭐 시행착오도 해보고 그러면은
저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어떤 결과물이나 또 개성 있는 또 창의력 있는 물건 어떤 모델 킷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요렇게 미리 또 정리하는 부분이고, 인형 부분은 제가 미리 그냥 만들어 뒀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트에 붙여버리면은 도색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색을 위해서 얘는 그냥 미리 만들어 뒀다. 팔은 따로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인형들은 뭐 악어 집게로 이렇게 도색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데 집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접착제 살짝 바르고 이렇게 살짝만 걸쳐두면은 그죠, 도색 다 하고 떼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한쪽은 기계적인 그 관절이 노출돼 있고, 반대쪽은 이쪽에 보면은 이 방수포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 보면은 전차 같은 경우에 포탑 앞쪽에 포신이 이제 가동이 되는 부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틈이 있는 부분인데 비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천으로 써뒀습니다.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죠, 그죠? 근데 모형에서는 이제 단점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릎이 이제 가동은 되는데 꺾을 수가 있는데 얘를 씌우면 못 꺾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커브를 시키면 반따개입니다, 위아래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저는 이왕이면은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파츠를 모두 다 활용을 해서 키트를 완성시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연출이라든지 감상할 때 활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선택식으로 돼버려 가지고 여기 있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싸버리면은 가동이 안 돼요, 관절이. 근데 안 쌌을 때는 이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반은 안 싸고 반은 쌌죠, 그죠? 그래서 이쪽 그러면은 여기는 움직이고 여기는 안 움직이게 되니까 그건 좀 문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할까? 우리 만약에 좀 어려운 수준의 시험들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수준의 시험에서는 그 시험 현장 그 테이블 데스크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응용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시험하고 마찬가지죠. 이 프라모델 컨버전 하는 것도. 그래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파츠를 다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가동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고민해 봤을 때 제 결론은 이제 경첩과 고정 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좀 활용을 하면은 어떨까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경첩과 여기 고정 핀인데 한쪽에 경첩이 있고 여기에서는 그 잡아주는 부분이 없다면은 쉽게 벌어지거나 덜렁거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무릎 부분에 있는 그 기계 관절부를 가려주는 뭐 그 방수천 같은 부분은 요렇게 요 파츠인데 반따개 2개입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딱 깎죠, 그죠? 이렇게 딱 잡아주는 부분이 있고, 여기 구멍을 뚫고 금속 판을 강하게 이렇게 홈을 만들어줬죠, 그죠? 이렇게 얘를 가지고 그 나무판 위에 두고 강하게 누르면은 여기는 쏙 들어가고 여기는 반대로 톡 튀어나오죠, 그죠? 튀어나왔을 때는 닫을 때 여기 딱 홀에 딱 위치만 맞으면 딱 잡아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라운드 돼서 탄력에 의해서 딱 잡아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벌리고 그러니까 없이 다 만들고 도색도 다 하고 여기도 도색을 따로 하고 해서 이제 딱 즐기다가 뭐 이렇게 가동 포징도 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의 싼 모습으로 내가 즐기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 다리에 꽂아서 이렇게 이렇게 딱 싸두면은 이제 딱 고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 부분, 무릎 부분 2개, 그리고 이제 어깨 부분 또 2개인데 어깨도 같은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라운드이기 때문에 라운드 부분을 반대기에서 잡아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제일 단순화된 게 제 결론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어깨도 그죠?
딱 물려서 또 이렇게 딱 꽂고 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체결해주면 딱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유격 없이 단단하게 제 위치에. 그럼 이거 좀 나중에 끼워뒀을 때도 꽤 볼만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작업해둔 부분은 설명을 다 드렸고,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만들어 보는 거라 가지고 또 아직 몸은 제대로 안 풀린 것 같아요. 서른에 30분 정도 수업을 해가지고 시간에 좀 압박도 좀 받을 것 같네요. 이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팔부터 조립하는 거죠, 그죠? 일단 두고. 팔은 제가 아까 했었죠. 이게 만들어 뒀었고, 집게는. 그리고, 좌측 팔부터 만들게 되었네요. 파츠를 보면은 20, 21번. 팔이 아니고. 20, 연나가 있구나. 제가 여기 좀 아까 좀 몸통 부분에 이제 도어도 제가 따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확실히 옛날 80년대 그런 고전 키트들은 그 PS 그 플라스틱이죠, 그죠? 제일 싼 좀 가공성이 좋은데 얘는 PS지만은 좀 딱딱하더라고요, 재질이. 그래서 컨버전 하기에는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수공구 손으로 이렇게 자르고 긁고 하는 걸로는 좀 안 좋고, 전동 공구도 이렇게 작은 게 있긴 있는데 파워가 약해서 제가 거의 안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드라멜 같은 큰 공구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 집의 수리 작업이나 좀 산업 현장에서 쓰는 것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 정도 파워 되는 전동 그라인더나 그 조각도 같은 걸로 해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으로 하기에는 좀 플라스틱이 너무 좀 단단하다. 68번. (67번) 먼저 해줄 부분이 있나? 68이 63번 67번 68번 이렇게 돼 있구나. 68. 얘도 좀 단단하네요. 같은 거니까 그냥 지금 잘라두면 되겠네요. 근데 저기 제 영상 이렇게 보신 분들 보면은 저기 막 국가 명도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그런 분들도 이제 이렇게 조립 영상 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도 못 알아듣는데 모형을 참 좋아하시는 것보다 특히 이제 그냥 리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죠? 조립 영상. 참 외국분이 이런 거 보면은 참 모형을 참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또 제 어릴 때 생각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립 영상도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제목에 뭐 일어라든지 영어로도 그 좀 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노출을 좀 시켜줘가지고 정말 뭐 잘 국가를 좀 알기도 힘든 제 상국에서도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또 저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설명서상에 여기 돌기 부분이 있는 게 하단으로 일단 내려가게 되네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설명서하고 맞춰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연결되는 68번이 실린더가 이렇게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구나. 실린더가 약간
하나는 90도 수직이고 한쪽은 40도 좀 기울어져 있는데 뒤쪽 돌기에 여기 이렇게 오게 되네요. 그리고 뭐 빠지지 않게끔 잘 또 적당한 텐션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가이드핀 있고 접착식이죠. 그러겠나. 이게 80년대 키트들이 다 재생산된 것들이니까 접착식이죠. 폰을 제가 갤럭시 거기 요 전에는 제가 좀 하이클 엔드급을 썼는데 크게 뭐 이게 뭐죠 기능을 사용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좀 가성비 좋은 걸로 한번 썼거든요. 지금 이게 A40인가 그런데 근데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좀 이렇게 많이 찍을지는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카메라를 폰을 좀 좋은 걸 썼어야 되는 건데 됐구나. 뽀독하고 들어가고 좀 단차가 없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 기본이 되는 거고 반대쪽도 그대로 19, 22번 남은 부분이죠, 그죠? 아무래도 시간 줄이려면은 이렇게 이제 분리해내고 다듬는 건 아마 편집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생으로 아마 업로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편집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했을 때도 여기 밑으로 가고 45도 꺾인 게 저렇게 되고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 트여 있으니까 우리 실제 팔처럼 팔꿈치가 앞으로만 접히지 뒤로는 안 꺾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조금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접착제 발라주고 동그란 이렇게 원통된 거 철인 28호를 위시해 가지고 이런 애들은 손에도 접착제가 많이 묻어나고 여기 또 떡칠이 될 수 있으니까 저도 지금 순간 그거 조심해야지 이렇게 딱 떠올라서 지금 제가 좀 주의를 좀 더 기울이게 됐네요. 그럼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일단 팔 위쪽 부분은 됐고 그 다음에 좌측하고 우측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또 깜빡할 뻔했는데 여기도 좌측 우측이 구분이 있네요. 좌측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요쪽 같습니다. 여기 좌측이면은 5번, 6번. 한쪽에 넘버가 있군요, 그죠? 여기 이제 분리하고 까먹을 수 있으니까 옛날 키트들은 이런 표기들이 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반다이가 그런 경우가 많죠. 5번이 아래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 안쪽으로 꺾이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같이 맞춰서 이렇게 V홈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미리 작업해뒀던 집게팔은 2개 만들라 그랬으니까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렇게 위로 아니면 아래로 내리는 게 맞나? 위로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위에서 이렇게 붙이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못머리 형식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거기 가이드핀 없네요.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한번 제가 바르고 접착제를 발랐습니다. 바르고 이제 포인트는 접착제가 삐져나지 않게끔 다 됐어요, 그죠? 다 됐고 딱 적당하네요. 관절 꺾임이 덜렁거림은 없죠, 그죠? 또 이렇게 작은 어떤 거기
사이즈는 폴리파츠 없더라도, 그죠? 어느 정도 이제 텐션 있게 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뭐 상관없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상단 하단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저는 이제 위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돌리면은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네, 그죠? 발 부분, 이게 좌측, 좌측, 이렇게, 그럼 이렇게 들어갈까요? 네, 두겠습니다, 좌측. 그리고 우측은 반대로 이제 7번, 8번. 이제 유튜브도 뭐 초창기 대비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영상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키트를 이제 모형 취미를 하시면은, 그죠? 이제 키트를 이제 미리 또 이렇게 좀 살펴보고 알아보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많이 하면은 재미없다 이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은, 그죠? 이제 뭐 키트 같은 경우에 뭐 어떤 문제, 그러니까 과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떤 문제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특히 국내 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조립이 아예 제대로 안 된다거나 변신이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뭘 좀 키트를 알아보고 산다거나 뭐 가전제품도 알아보고 무릎으로 해가지고 뭐 검증이 된 녀석을 이제 사고, 그런 이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행동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사실 그런 키트들은 없죠, 그죠? 뭐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조립 영상도 보고 리뷰 영상 보고 샅샅이 다 따져보고 만약에 키트를 사게 되면은 너무 많이 알아버리니까 내가 모르는, 어느 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 가면서 이제 재미를 찾아가는 그런 맛이 있는데, 발견해 나가는 재미가 큰데, 그래서 영상이 요즘 이렇게 영상부터 해가지고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른 뭐 키트 이런 거 살 때 찾아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이버나 블로그나 아니면은 유튜브 찾아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찾아보면은 스포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영화를 만약에 좀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럼 영화 보는데 이제 영화 평론가가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론가의 서평, 평가, 요약된 그 평론을 뭐 미리 봐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지인 중에 아주 뭐 영화 광이 있는데 걔가 뭐 새벽에 가서 보고 가서 걔의 설명을 다 들어버린다거나, 뭐 그래서 심지어 그 유저 서스펙트입니까? 그 마지막에 그 쫄뚝거리다가 정상으로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내가 딱 첫 대면하면서 다 그런 어떤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알려줘 버렸으면은 스포가 돼버리고 그 감흥이 확 떨어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영화도 그렇고, 또 우리 또 젊은 여기 시청자분들은 또 이제 연애에 관심이 많으니까, 연애를 이제 누가 이제 A 양하고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A 양이 이제 엑스 보이프렌드, 그러니까 전 남친이 날 만나재. 그래서 만나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는 거죠, 이 A 양에 대해서. 뭐 취향은 어떻고, 뭘 어떤 걸 좋아하고, 뭐 심지어 뭐 성적 취향까지 얘기를 다 하고, 이런 말은 듣기 싫어하고, 이런 말은 듣기 좋아하고, 음식은 이런 걸 먹어야 되고, 유행지는 뭐 산 쪽은 싫어하고, 뭐 바다 취향이고, 다 보고서를 준다거나. 그러면은 그 다 알고 나서 얘 연애하면 무슨 재미가 있냐. 서로 알아가면서, 그죠? 맞춰가고, 또 티격태격 하면서도 서로 조율해 나가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이고 어떤 연애라는 어떤 본질인데, 다 알려줘 버리면은 무슨 그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불쾌하게까지 하죠. 전 남친한테 그렇게 세세하게 뭐 2년 사귄 전 남친이 와가지고 다 얘기 다 까발려 버리면은 불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뭐 블로그나 그런 상세한 것들도 요즘 많이 있는데, 내가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입수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저처럼 이렇게 이제 모형을 많이 만들고 다루는 사람들도 다른 그런 정보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미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 물론 이렇게 유튜브도 이제 봐주시고 감사한데,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좀 모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어떤 문제나 난관이 내가 직면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고민하게 되고, 또 어린 자녀들이면은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소통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니면은 동호회 같이 하는 사람하고 토론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맞지, 낱낱이 막 다 뒤져서 블로그부터 해가지고, 또 건담은 달롱 내신가 거기에 또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직접 찾아서 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연역부터 해가지고 딱 정리해서 장단점 해가지고 다 뒤지고 시험 보듯이 그렇게 해야 되나. 취미 재밌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 또 썰 풀다가 어디가 왼쪽이고 이게 제가 지금 까먹어 버렸어요. 요게 왼쪽입니까? 여기 일단 요게 왼쪽 같네요. 왼쪽, 오른쪽. 팔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다. 결론은 그겁니다. 2번은 이제 다리로 가네요. 발다리로. 발바닥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반대편은 관로가 있는 거 보니까 반대발이고. 이렇게 좌우 공용인 것 같네요. 우측 좌측 발에 대해서 지정된 게 없으니까. 25번, 23번, 51번은 실린더 같은 부분이네요. 그죠? 이런 기계적인 부분들은 중장비 생각하면은 그냥 그 구조나 어떤 왜 디테일이 이렇게 났는지 바로 그냥 와닿죠. 그죠? 그 실린더의 유압의 힘을 통해 가지고 그런 관절이 가동을 하잖아요. 포크레인이나 이런 불도저 같은 것들 보면은. 51번 공용이니까 그냥 두 개 같이 떠도 되겠네요. 예전에 제가 이제 아까도 좀 서론 초반에 이제 기본기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 생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골 생활할 때 이제 나무나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심지어 이제 자동차 바퀴는 제가 감으로 만들었죠. 먹는 감 아시죠? 그죠? 홍시되는 감. 홍시되는 감이 이제 거기 작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감꽃이 피죠. 그죠? 감꽃 속에서 이제 감이 나옵니다. 감이 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다가 크기가 대략 한 요 정도 되면은, 그죠? 이렇게 요 정도. 나름 원형이거든요. 사각형이지만 나름 원형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딱 나오면은 걔가 이제 이 폭이라든지 형태가 바퀴하기 좋으니까 제가 나무까지 가는 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4개 구해서, 그죠? 4개가 아니라 더 많이 구해야 되겠죠. 몸통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잘 꽂아서 엮으면은 자동차 형태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라모델 접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또 친구하고 가지고 놀고, 또 조금 더 머리가 좀 더 굵어졌을 때는 이제 나무를 이제 집에 있는 이제 톱이나 칼로 이제 다 깎아가지고 만드는데, 평평하고 이렇게 수직수평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깊게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하는 게. 그래서 만들면은 축도 삐뚤 빼뚤 다 기울어지고 안 맞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 참 싫었거든요. 근데 맞출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프라모델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완전 신세계였죠. 막 수직수평 다 맞고 거기다가 화려한 색상에다가 적당한 무게, 탄력, 그리고 접착을 해서 완전히 붙일 수 있다는 그런 것 등등 완전히 반해버렸죠. 근데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그때가 참 즐거웠어요. 부족했을 때가. 그래서 아까 제 영상도 제3국, 정말 이름도 알기 힘든 그런 제3국에 만약에 소년이 봤다 그러면은 그 소년의 마음이 그래도 좀 이해가 좀 돼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제 조립 영상을 봤는지 말도 안 통하는데, 접착되는 부분이 골이 딱 다 있어가지고 딱 얹어지는 게 아니라
안쪽에 튀어나와 있는 이 홈 부분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더 작업하기가 편했을까요? 그죠? 그럼 금형 파기가 더 수월했나? 우리가 이제 모형을 이리 만들 때 보면은 이제 불평분만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불평분만이 없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하는 일이고 또 미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우리가 좀 너그럽게 생각할 때 그죠? 근데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부려도 되는 사항이 있고 부릴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금형을 파거나 그러니까 이 판매자 그러니까 설계자의 어떤 그 입장이라든지 세부적인 과정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그죠? 그래서 설계사항의 어떤 그런 비용을 줄이거나 혹은 이제, 공정의 좀 절약이죠. 그죠? 공정 10가지 공정이 있다면 7가지로 줄여야 돼.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불량률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구조를, 애초에는 A 안으로 했다가 하는 수 없이 B 안, C 안으로 그렇게 바꾸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는 왜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됐고 요즘 문제 같은데 설계할 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뭐 바로 저기 입문해서 그런 고민할 건 아니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죠? 이것도 제가 좀 개조의 어떤 그 포인트가 있는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끼우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접촉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뭐 설계자와 대화하듯이 이 부분은 어떤 의도를 이렇게 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차피 모형이라는 것도 혼자 하는 취미이고 사색의 과정도 수반하게 되니까 요즘 뭐 MZ 세대니 뭐 아니면은 그게 뭐죠? 뭐 코로나 그런 것들을 거친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잘 노는 것도 중요한데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중에 제가 이제 항상 추천하는 게 여기 이제 프라모델이잖아요, 그죠? 프라모델 취미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색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제조자의 입장, 제작자의 여건이나 관점도 한번 생각해 봐도 뭐 나쁘지 않다. 불평불만이 많아지면은 뭐 할 수 있는데 대안이 없는 불평불만은 사실 소모적인 거죠, 그죠? 계속 소모품처럼. 인간이라는 게 이제 수많은 자원을 소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소모만 할 수는 없죠, 그죠? 생산을 하고 소모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이제 제 예전에 얘기 들었죠, 저기 무인도라든지 아니면 원시 시대로 돌이켜 봤을 때 이제 생산을 하지 않고 소비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은 극히 소수니까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도 문화나 공동체가 생기면서 그죠 어떤 종교 관련인이나 정치인 뭐 군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소수 그 정도만 이제 노동의 의무에서 좀 해방된 거고 뭐 나머지는 계속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한 거죠, 그죠? 발바닥 부분이니까 뭐 디테일적인 부분 그런 건 거의 없네요, 그죠? 뭐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턴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네요. 근데 다만 만들었을 때는 안정감 있게 딱 이렇게 직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밀핀 자국이잖아요, 그죠? 금형에서 얘 다 플라스틱이 굳었을 때 이제 밀어내서 뽑아내는 분리시키는 그 흔적인데 핀이 밀어내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밀핀 자국이 있으면은 아마 제작자 의도자는 얘가 이제 아래로 가려지고 노출되는 부분은 여기가 상부가 되게끔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저도 고민을 했는데 상부는 아마 얘가 밀핀 자국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뭐죠 이렇게 게이트 이렇게 자국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언더 게이트라 그럽니까 그렇게 또 티도 안 나게 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또
우리 모델러들이 할 일을 또 너무 뺏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뭐 나름 또 남겨둬야 또 할 일도 있고 그런 건데. 이렇게 되면은 됐습니다. 널널하게 이제 부착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서론에서 한 30분 까먹고 이렇게 또 말을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한 2시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애초에는 뭐 1시간 반 안으로 좀 끊어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종아리 부분, 그 촛대뼈 부분 이제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거는 29, 30. 그 우리 산업혁명을 떠올려 보면은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또? 그러니까 분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화라고 하죠, 그죠? 뭐 경제학에서도 이제 또그 서두에 다루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생산성이나 효율성 향상에서 가장 기본이나 기초가 되는 게 이제 분업이죠, 그죠? 특화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 여기 저는 이제 65, 67번 여기 65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탱크도 하고 뭐 로봇도 하고 막 저기 막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65, 67 특화가 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제 채널의 좀 약점이 면서 장점일 수도 있어요. 뭐든지 단점과 그 장점은 그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저기 조명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뭐 미니카든 건담이든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드는 영상 그것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거의 전문가나 준 전문가 분들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화를 좀 저도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특화해서 좀 실력을 좀 63번 좀 한 우물을 파야 좀 뭔가 좀 이게 만드는 것도 좀 그죠, 좀 더 매끄럽고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저도 아쉽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뭐 즐겨보는 이제 뭐 이웃 유튜버 분들도 보면은 딱 한 우물만 파시니까 프로의 향기가 솔솔 풍기잖아요, 그죠? 30 했고 41번이고. 그래서 그 산업혁명 얘기하다가 이제 뭐 끊겼는데, 산업혁명 뭐 그냥 단순한 예가 그거죠. 압정이죠. 그러니까 압정 우리 요즘은 많이 안 쓰나요? 뭐 사무용으로도 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압정 같은 게 예전에는 그게 상당히 이제 여러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정 머리가 있고 압정 바늘이 있고, 그죠? 뭐 이렇게 이제 또 합쳐야 되고 그런 걸 한 사람이 했대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그 모든 과정을. 근데 산업혁명 때 그때 이제 머리 만드는 사람은 머리만 만들어. 그리고 바늘 만드는 사람은 바늘만 만들어. 그리고 붙이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붙여. 그러니까 그 생산량이 엄청나게 되고 싸지니까, 비용이 싸지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원래는 이제 몇 개 없을 때는 그죠, 일부 특권층만 썼다가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확 퍼지게 되는 거죠. 뭐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 라인으로 딱 대량 생산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퀴 다는 놈은 하루 종일 바퀴만 이렇게 달고, 칠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칠만 하면 되고, 그죠? 의자 붙이는 사람은 의자만 붙이고. 이제 그게 분업이고 특화죠. 그래서 유튜브도 그 룰을 벗어나기는 좀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특화를 해야 이제 뭐 일단 그 유튜버 자체의 기량이 향상이 많이 될 거니까. 저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조립 영상도 제가 좀 썼던 부분이 많죠. 그래서 유튜브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보실 어떤 주제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브이로그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 채널 제일 이렇게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나무도 찍고 뭐 새 같은 거 있으면 찍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겠습니다. 뭐 분산시켜서 될 게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구조가 그저 이 작은 이 뭐죠? 작은 키트인데 파츠 수는 그렇게 작지가 않고 쉽지가 않네요, 그죠? 만만치가 않은 녀석입니다. 요건 돌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구나, 맞구나. 이렇게 돌기가 앞쪽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연결되는 링크가 이쪽도 근데 이렇게 뭐 싼 키트라든지 뭐 저가 키트 얘들이 거기 강점이 없는 건 아니죠. 일단 싸다는 건 그러니까 비용이나 기회비용이 낮다는 거니까 그게 또 엄청난 또 강점이 되잖아요, 그죠? 많이 또 유통될 수도 있고 비싸지고 막 화려해지고 이런 애들은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사치품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부터 그게 한 2000년대 초반인가? 2000년대 초반? 한 5년? 아니면은 2010, 그때 원래는 그 용어가 이제 사치품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 비싼 브랜드들의 뭐 가방, 뭐 시계 이런 애들이 이제 차들도 그렇고 사치품이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명품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지금은 그건 다 명품 그루죠, 그죠? 근데 명품이라는 거기 원래 우리 쓰는 그 개념 정의는 명인이 만든 거 아닙니까? 저기 뭐 낮은 칠기 같은 거 그런 붙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명인 이렇게 전수받아서 오래도록 해온 그런 사람이 만든 뭐 가야금 아니면은 뭐 도자기 이런 것들을 명인이 만든 물건 명품이라 그랬는데 그냥 그 어떤 뭐 공산품 어떻게 보면 공산품처럼 생산은 많이 하는데 뭐 브랜드 이런 것들을 빨로 해가지고 이제 그죠 물론 뭐 저기 유명한 디자이너를 쓰고 그죠 뭐 좀 고급 뭐 소재를 쓰기도 하겠죠 그죠 근데 그걸 명품이라고 해버리니까 명품의 어떤 과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요즘 또 사회 문제가 좀 되기도 하죠, 그죠? 뭐 푸어족이라고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자기의 소득, 재산, 자산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또 소비해 뿌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저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대로 축적이 돼야 될 것인데 소비를 해버려서 날려버리니까 야 이게 틈이 적어서 이게 접착제를 많이 바르면은 관절 부분을 다 붙이게 되겠는데 그래서 야 그 네이밍이 좀 문제다 누가 좀 아무래도 미디어 이런 광고라든지 기업 그 코퍼레이션의 그 파워가 크니까 의도나 주도했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명품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치품이라 그러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라는 그런 프레임이나 용어에 우리가 뭐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스스로 한번 이렇게 프라모델 만들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 사색 한번 해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 이게 또 원통형인 애들은 또 바로바로 또 이렇게 감이 안 오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완성했을 때 어떻게 딱 실루엣이 될지는 감이 바로바로 오지 않네. 그래서 뭐 사치품, 요즘 많이 쓰는 명품이라는 그걸 또 너무 또 이렇게 밝히는 사람은 나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이드핀은 없네요, 그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작지만은 꽤 복잡한 녀석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단이 한 단만 있으면은 옛날에 좀 싸구리 우리 프라들 보면은 2단 롤러가 2단이죠, 그죠? 근데 한 단만 있었을 때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그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몸머리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금방 헐렁헐렁해지고 좀 파손도 잘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단으로 해가지고 또 완전히 안쪽 면과의 마찰 그리고 바깥 면과의 마찰 양쪽 다 잡아주게끔 되어 있네요. 처음 보는 어떤 구조 같습니다. 이거는. 벌써 말이 명품하고 사제품 벌써 용어부터 바꿔서 버리면은 확 깨는 거죠, 그죠? 아, 내가 사치 내가 왜 사치를 해야 되지? 이렇게 바로 그러면서 이제 별로 뭐 부럽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죠? 뭐 사치하는 게 뭐 그렇게 부러울 게 뭐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치하고 또 저기 뭐 그런 거 저기 가격에 구애 없이 사는 사람들, 자기 생활에 타격 없는 사람들은 뭐 관심 우리가 가질 필요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연예인이든 뭐든 그죠? 뭐 그래서 이제 명품이라기보다는 사치품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 생각을 꽤 오래 전부터 했어요. 방송, 유튜브 채널로 제가 지금 처음 드리는 거지만은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인이 만든, 명인이 만든 물건이 명품인 거지. 뭐 이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그죠? 뭐 분위기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팔아먹는 뭐 연예인들 앞세우고, 그죠? 유명 모델 앞세워가지고, 뭐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하는 장사. 뭐 그건 명품이 아니고 사치품이죠. 그죠? 일단 됐고, 그대로 하나 더 제가 이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65, 67은 그냥 같은 거가 대형 반대로만 대형이 돼 있었고 조립 영상은 이제 ASMR처럼 그 주무실 때 듣거나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그죠 작업하실 때 업무 보실 때 그럴 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너무 또 이제 그 얘기 없이 뭐 그냥 노래만 깔아버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이렇게 그냥 제가 촬영하는 것도 그죠. 그 나름의 어떤 쓸모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말 이렇게 해가지고 63번이 중간 끝단은 딴 걸로 가고 세상에 진해를 만들어 버렸네요. 예,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하면서 이렇게 저도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하나의 끝이잖아요, 그죠? 이걸 일이 연결해 버렸네. 아, 참 이렇게 생각이 없어가지고 해프닝이네요, 그죠? 저는 실수 잘 안 하는데 지금 그것도 그 뭐죠 공포 영화인가 호러물이었던 것 같은데 영화 중에 그 진의 인간이었나 아무튼 그 괴짜 저기 박사인가 뭐 어떤 연구자가 그 사람 3명을 이렇게 입하고 항문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버린 그런 호러 영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연결을 계속 해버리니까.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게 단점이 요거죠, 그죠? 막 만들고 나서 굳었는데 이게 삐뚤어져가 안 맞았을 때 막 이게 또 딴 파츠에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굳기 전에는 잘 둘 필요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끼우고 이중이죠, 그죠? 여기 신선하네요. 재밌고 그러면은 요건 이렇게. 근데 요건 방향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위아래로. 하고
접착제는 이쪽에 바르고. 이게 원래 예전에 그 고전프라들 그냥 그 노멀한 고전프라가 이제 그 가공성 좋은 거죠. 걔네들보다 딱딱하다 보니까 접착제 반응도 조금 더 느린 것 같아요. 덜 그러니까 녹이는데 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뭐 원만하게 또 이렇게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됐고 이제 그 촛대 부분 그 발 거기 카울하고 카울을 통해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합쳐주면 되는 거네요, 그죠? 저기 보실까요? 분해만 찍어야지. 규모의 이제 분업 특화의 효과가 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면은 저도 어렵고 힘들고 여기 또 게이트 자국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됐네요. 느낌상 제가 이제 카메라 켜지 않고 그냥 작업할 때에 제 작업 능률도 혹은 작업의 어떤 완성도가 1이라면은 카메라 켰을 때는 되게 자세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죠? 사이에 이제 카메라 둬야 되니까 체감상 한 0.5 이하가 되는 것 같아요, 제 능력치가. 그래서 여기 우리 저기 유튜브로 보시는 그 조립 영상, 그 정밀 모형이든 건담이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신 걸 아시겠죠?